이야기를 할 거지만 이제 사업의 확장에서 굿모닝을 어떻게 하면 확장을 해야 되는지 그 확장이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이야기를 내일 제대로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전에 개념을 한번 잡아보자고요. 비즈니스의 궁극적인 목표. 궁극적인 목표. 궁극적인 목표는 뭐 궁극적으로 무엇을 원하냐는 거지. 돈 벌려고. 아, 돈을 왜 벌려고 하는 거죠? 잘 살라고. 아, 잘 사는 게 뭘까요? 내가 원하는 걸 원하는 때 쓸 수 있고 원하는 만큼. 그런 상태를 뭐라 그래? 프리. 자유로운 상태? 그 상태가 됐을 때 내가 어떠한 감정을 느끼죠?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죠. 행복.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해피니스. 자, 행복이라는 거를 느끼는 여러 가지의 상황과 조건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상황들이 뭘까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무엇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지? 남편을 내 마음대로 안 돼? 돈을 자기 마음대로 못 쓰니까 불행하겠죠. 금전적인 문제, 시간적인 문제. 시간적인 문제, 자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가 없다라는 거를 네.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금전 문제, 시간 문제, 건강 문제. 건강 문제, 사람들 사이의 문제. 인적 교육. 인간 문제. 예.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낄 때들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불행해. 뭐 때문에 불행해? 라고 한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라고 하는 것들. 금전적인 문제, 시간적인 문제, 건강적인 문제, 인간적인 문제, 인간관계에 따르는 문제. 이거 말고 또 있을까요? 큰 테두리로 접어들었을 때는? 테두리. 본인 문제. 어? 본인 문제. 아, 내 문제? 나는 원래 문제고. 뭐가 있을까요, 은혜사님? 정신적인 문제. 아, 정신? 그것도 건강에 들어가지 그거죠. 않을까요? 정신 건강해야 되고 심리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 자, 이런 게 안 될 때, 이때 우리가 표현하는 게 그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자유롭지 않아서 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각각의 문제들을 한번 보자고요. 심리적인 문제 해결 방안. 내가 왜 심리적으로 내가 힘들까가 이 앞에서 다 오거든요. 그럼 이제 이 앞에서 오는 것들에 대한 심리 문제의 첫 번째 해결 방안이 뭘까예요? 이게 안 될 때 더 불행해지고 이게 안 될 때 더 힘들어져요. 이게 안 될 때 스트레스를 받고 화가 더 나요. 심리적인 문제에서 이 문제를 해결을 못 해주면 심리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법 중에 가장 심플한 걸 뭘까요? 마음을 단다. 어떻게 마음을 비우지?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비우고. 생각을 어떻게 비우지? 잡생각이 계속 돌아가는데 돈 없어 죽겠는데 생각을 비울 수는 없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 막 달달한 거 먹으면 막 이렇게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는 풀리잖아요. 그래서 달달한 것만 먹으면 될까? 내 몸을 죽이는 거지. 원인은 그대로 있어요. 원인은 그대로 있어. 원인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인 해결을 어떻게 해야 하냐고. 자, 가령 남편이 지나치게 못생겨 보여. 실제로 못생겼어. 너무 꼴도 보기 싫어. 원인 해결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결할 나라도 거야? 갈면 되지. 남편을 갈면 되는구나. 남편 얼굴을 갈아버려? 아니 남편. 돈만 있으면 나쁜 나가서 잘생겨서. 수의가 가서 수술시키면 돼. 수술시키면 되는구나. 싫은데? 우리 신랑이 지금 얼마나 잘생겼는데 수술을 왜 시켜? 그러니까 너무 그거. 해결할 수 있는 거 어느 곳에 하나 집중을 할 수 있는 네, 집중이요. 집중할 수 있는 무엇을 집중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집중을 해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거. 그 행복이라는 게 뭐냐면 작은 성취들이에요. 집중을 해서 성취. 가령 내가 취미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그 취미의 작은 성취들. 가령 그 만들기를 한다고 가정하자고요. 내가 작은 걸 하나 만들었어. 우와, 완성했다. 이것도 하나의 성취예요. 그러니까 그 집중하고 성취하고 이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러니까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내 탓이오예요. 맞아, 내 탓이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심리적인 문제가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는 뭐냐면 제가 내 거가 아닌데 내 거인 줄 착각하는 것도 있고 왜 그래 너 때문에 그래인 거예요. 너 때문이야. 우리는 그거를 항상 하면서 그걸 그럼 상대방을 못 바꾸거든. 상대방을 못 바꾸면서 왜 자꾸 그 탓을 하냐고. 얘가 못생긴 거가 얘 탓인 거냐고.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걸 탓을 안 되는데 그걸 자꾸 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선택한 사람이 잘못인 거예요. 그럼 내 탓이요. 그러면은 내 탓이면 나에게 화를 못 내잖아. 그러면은 해결 방법이 뭘까요? 사랑하는 구석을 찾아내면 되잖아요. 사랑하는 구석을. 그러니까 이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거는 내가 왜라는 말을 안 하는 거야. 왜? 타인에 대한 왜. 이걸 나로 돌려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거는 내 스스로 나를 계속 불행에 빠뜨려요. 자, 그러면 이제 금전적인 문제와 시간적인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에서 인간관계 문제가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네요. 버림만 되니까. 버린다는 게 그거야. 상대방에 대한 내 기대를 버려야 돼요. 상대방에 대해 무엇을 기대하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되는 거거든. 내가 내 남편에게 기대를, 어떤 기대를 해? 결혼기념일인데 뭐 없어? 라고 기대를 했어. 근데 그 기대를 충족하려면 얼마큼을 해줘야 될까요? 가령 이게 남 탓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만약에 결혼기념일에 장미 한 송이를 줬다 그러면 겨우 한 송이냐? 한 다발을 주면 돈 아깝게. 거기다 장난을 맞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인간관계 문제가 어느 정도의 해결점이 뭐냐면 심리적 문제. 내 탓이요. 왜를 빼면 인간관계 문제까지도 어느 정도 해결이 돼요. 그는 그고 나는 난 거거든. 그래서 나를 먼저 이해해야 되는 거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면 그에게 주는 게 생겨요. 주는 게 뭘까 해서 아까 여기 집중해서 작은 성취를 이야기했잖아요. 작은 거를 그에게 베풀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그러면 내가 나를 이해하고 상대방을 이해했을 때 작은 걸 베풀 때랑 그 이해가 안 되는 상태에서 베풀 때랑의 차이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해요. 굉장히 큰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나를 이해하고 상대방을 이해했을 때에 베푼다는 건 진짜 그에게 필요한 걸 필요적절하게 줄 수 있게 돼요. 그런데 그걸 이해를 못하면은요, 그에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모르고 내가 주면서 생색을 내게 된다고. 그럼 상대방은 어떻게 할까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곱게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결론은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행복해야 돼. 이거는 내가 행복을 먼저 알아야지 상대방이 행복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상대방에게 너는 왜 행복하지 않아? 너는 왜 불행해? 너는 뭐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걔 때문에 내가 힘들어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먼저예요, 내가. 내가 먼저 와야 되고 이제 건강 문제에서 우리는 나이가 먹으면서 계속 건강적인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 건강적인 문제가 잘못된 작은 습관들의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아침에 누군가에게 제품을 전달하면서 이야기했어요. 이거 먹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뭐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었고 이거를 지속해 오셨고 지금 연배가 되셨기 때문에 이게 발생했는데 이게 한 방에 바뀐다 그러면 마약이겠죠. 그런 건 아니야. 그러면 내가 건강을 잃어갈 수 있는 생활 습관들도 있고 노화라는 문제로 건강을 잃어가기도 해요. 가령 건강을 잃어가는 생활 습관 중에서 물을 전혀 안 먹고 커피 먹는다거나 물을 안 먹고 음료수만 먹는다. 이것도 건강 습관 잃어가는 습관 중 하나예요. 그리고 단백 섭취를 지나치게 안 해. 나를 기쁘게 하는 탄수화물 섭취를 해. 이것도 건강 잃어가는 습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서플리먼트를 보충하지 않고 그냥 밥에 국만 먹어. 내가 시골에 가서 누구랑 상담을 하면서도 그 문제 코로나 때문에 입맛이 전혀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먹을 걸 제대로 못 먹은 거야. 그럼 나한테 물어보지 그랬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새벽에 일어나서 전화를 하면 내가 잠 깰까 봐. 낮에는 바쁠까 봐. 전화를 안 한 거예요. 물어보질 않았어. 그래서 끝내 어떻게 가는지 알아요? 기력이 떨어져서 쓰러져가지고 119 실려갔어요. 그러면 입맛이 없다고 뭘 먹었을까요? 본인은 먹는다고 먹은 거야. 뭘 먹었을 것 같아요? 물에 밥 말고. 그치, 물에 밥 먹고 국에 밥 먹어. 아무런 영양소가 없는 걸 먹은 거야. 우리는 먹었다라는 걸 밥 먹었슈? 라고 하는 거가 단순히 양을 채우는 거에 급급했던 시대를 살아왔어요.
근데 양을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탄수화물 이외에 단백질도 중요하고 건강한 지방도 중요하고 비타민, 미네랄 이런 걸 들어와야지 내가 대사를 해서 에너지를 쓰고 생명을 유지를 하는데 단순히 에너지원이 되거나 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탄수화물을 먹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단백질이라는 건 아침에 항산화 영양소 충분히 들어가주는 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하루 종일 뭔가 땡기는 거거든. 그때 하루 종일 뭔가 땡기니까 스트레스 받고 쉽게 먹을 수 있는 탄수화물 먹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도 작은 습관인 거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A7070에서 나왔었던 거 근육 문제. 나이가 먹으면서 왜 자꾸 기력이 없냐고 나는 왜 자주자주 피곤하냐고 라고 하는 것도 근육 문제예요. 근육 1g이 1,300만 원의 가치를 갖고 있다며. 1g 1,300만 원의 가치 갖고 있다는 게 왜 그러냐면 40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근육이 쭉쭉쭉쭉 빠져요. 이걸 빠지는 걸 어떻게든 간에 유지시켜 줘야 돼. 왜냐하면 지금 이제 사는 시대가 90이 넘어서 120까지 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 지속적으로 빠지면은요, 나중에 쉽게 생각해 보자고요. 90이 넘어서 걸어갈래? 지팡이 짚고 갈래? 휠체어 타고 갈래예요. 휠체어로 자기 혼자 먹어. 아니 누워만 있을 때. 나는 네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네 가지 지금 늘어났구나. 씨. 자, 그거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 근육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근육이 빠지면 내가 에너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내가 기력이 없어요. 그래서 일을 하려고 해도 알 거예요. 운동을 하는 사람은 일을 더 잘해요.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은 더 빠져요. 제 고객 중에 한 팀이 단백질을 열라 먹는 팀이 있어요. 거기에 엑세스 아미노까지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육체노동해요. 하루 종일 이거 해요. 이게 뭐 같아요? 안마. 하루 종일 안마예요. 사람들이 미쳤대. 새벽 5시에 들어온대. 그런데 그 와중에 가서 필라테스하고 운동 다 해요. 운동을 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다음날 이게 힘이 틀리니까. 그러면서 단백질과 아미노산을 먹어요. 완전히 다르대요, 몸이. 열심히 먹어요. 그러니까 기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 내가 근육이 없는 거고 기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근육 단백질이 부족한 거고 내가 영양소가 부족할 때 기력이 없는 거야. 그런데 기력이 없을 때 우리를 뭐 찾냐고요? 달달한 거 찾는다고요. 득효가 나온다고. 기분이 좋아져. 그러니까 이게 또 건강 문제의 나쁜 습관 중에 하나인 거야. 근육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무시하고 내가 지금 당장 좋은 것만 하는 거죠. 당장 내가 평소에 좋아하던 걸 한다는 거랑 근육을 도움 줄 수 있는 걸 한다는 거랑 불편하니 안 불편하시거든요. 맨날 얘기하는 거 불편하면 된다. 불편하면 된다. 맛없다니까 단백질. 단백질 먹기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였나? 그 쌈장에 고추장을 찍어 먹으면서 오이를 찍어 먹으면서 이 쌈장에다 단백질 넣어버리면 되는데. 콩국을 먹는다. 콩국에 단백질 넣어버리면 되는데. 그냥 일상에서 계속 넣으면 돼요. 계속 추가시키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안 한다고요. 그리고 근육을 올릴 수 있는 거 방법. 유일한 방법은 운동이죠. 유일한 방법이 운동이에요. 근육을 찢은 다음에 그걸 보수할 수 있는 에너지, 보수할 때 에너지 단백질을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자꾸 키워주는 거거든. 근데 운동 이외에도 근육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한 가지는요, 단백질을 열나 많이 먹으면 돼요. 그러면요, 남아가지고 근육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근육을 죽이지는 않는 정도겠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단백질을 먹고 운동하는 꿈을 꾸면 돼요. 논문 나와 있어요. 꿈을 꾸면 꿈에서 운동을 하면 운동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온다. 100%까지는 아니어도 꿈에서도 운동하면 돼요. 그 꿈을 내가 조종을 했으면 계속 그거 생각하고 근데 깨워져. 인간은 무의식의 동물이라고 그래서 평소에 운동을 내가 너무 좋아하고 운동을 하잖아요. 꿈에서 꿔. 근데 자기 운동하는 것 같아 자면서. 왜 이렇게 침대에 이렇게 똑바로 누워있다가 이렇게 자고 있지? 그 분명 운동하고. 그러니까 지금 하은이가 지금 교육대학 사범대학교에서 이제 심리학 쪽을 내가 심리학을 배워라 무조건 배워라 그랬더니 배우면서 너무 신기하고 무의식이라는 걸 배웠대. 얘기했는데 가사가 없더라고요. 하여간 근데 무의식에 내가 꿈을 꾸고 싶은 걸 하면 돼 평소에 운동을 하고 운동에 대해서 좋아하고 운동을 계속 생각하면 밤에 꿈 꿔. 결론은 운동을 안 하면 소용없다는 소리네. 근데 그 무의식 중에서 꾸는 그 꿈이 과연 우리한테 진짜 100%가 올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효과가 있긴 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은 무의식의 표현인 거예요. 아닐까?
아니요. 논문은 있어. 논문은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문제라든가 금전적인 문제가 우리는 시간이 왜 없는 걸까요? 그냥 원론적으로 하면 시간 계획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걸 못 배웠어. 시간 계획. 난 몸이 안 따라서 시간이 없는 것 같아. 몸이 왜 안 따를까요? 누워있으면 덮어져요. 아까 얘기했잖아. 누워있으면 뭐 덮어져. 가야 되는데 이런데 몸이 안 따르고 힘들어서 못 가는 거지. 그러니까 누워있으면 더 그런다니까? 맨날 시간이 없어. 라이드 할 때도요. 인터벌로 해야 돼요. 빡짝 하고 말아야 되는데 이러고 있어요. 맞아. 걷기 운동도 걷는 것도 천천히 걷는 거 아무 소용 없어. 그거 몇 시간 걸어도 소용 없어. 그래서 내가 걷기 안 하잖아 요즘. 그래도 약간의 소용은 있지. 아니. 약간 걷다가 그게 20대까지는 효과가 있어요. 20대까지는. 그 뒤에는 얄짤이 없어요. 근데 안 걷는 것보다 인터벌을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지금 우리 연령대에는. 인터벌을 안 하면. 우선 무조건 부스터가 들어가야 돼. 네. 인터벌을 해야 돼. 인터벌이 뭐 같아요? 죽을 만큼 팍 쳤다가 빠지는 거예요. 팍 쳤다 빠져야 돼요. 스파크가 팍 일어날 만큼 하고. 그건 소용없어요. 그게 어쨌건 내가 시간이 없다라는 건 첫 번째는 우리가 시간 계획을 못 받은 거야. 그러니까 금전 계획도 안 배웠잖아요. 시간 계획도 안 배웠다고요. 금전 출납부 기록하거나 시간표를 할 때도 우리를 어떻게 계속 내가 뭐 자고 했, 일어나고 먹고 공부하고. 내가 뭐 했나도 기록을 안 해. 그런데 그걸 계획을 했겠냐고. 안 하죠. 계획을 안 했어요. 시간이 없다라는 게 늦게 일어나거나 내가 기력이 없어서도 있지만 계획 자체를 안 배웠어요. 내 인생도 계획을 해야 되는 거고 이건 거고. 금전 문제도 똑같은 거죠. 금전 계획을 배우지 않았고 금전에 대해서 어떻게 배웠죠? 우리가 가장 많이 듣던 말들이 있어요. 버는 만큼 쓴다. 아껴라. 아끼는 게 나쁜 말은 아니지만 아껴서만 해결이 되냐고요. 안 돼요. 그냥 지금 그냥 리얼하게 생각하자고요. 아껴요. 아끼래. 허리띠를 졸라매래. 졸라매 허리띠가 있어요? 물론 살 말고. 졸라매 허리띠가 있냐고요? 없어요. 아낀다고 되냐고요? 아낀다고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요걸 행복으로 넘기는 거 되게 심플해 보이지 않아요? 보이기는 되게 심플해요. 금전적인 계획을 세우고 시간적인 계획을 세우고 체력적으로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 인간관계를 잘하려고 하니까 내가 먼저 내가 스스로 행복하게 먼저 만들고 그걸 전파하는 거야. 다시 태어나지 말고. 다시 태어나는 게 빠르구나. 다시 태어나서 장담은 못해. 뭐죠? 근데 바꿔야 돼. 바꿔야만이 저쪽 갈 수 있는 거야. 거기에 머무를 수는 없고. 그러면은 이게 지금 바꾼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핵심 키 중에 하나가 지금 나온 거거든요. 바꾼다. 자, 그러면 바꾸려면 인지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못 바꾸는 이유가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게 왜 그런지를 모르고 계속 똑같이 반복을 하는 이유가 인지의 부족 문제거든요. 뭘 잘못했는지 몰라. 네, 인지가 돼야 돼. 인지가 되려면 알미라는 게 필요해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아는 거는요 어디서 나와요? 안다라는 건. 아는 거? 주식같이 책뭐 어디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안다, 인지다, 안다. 이거는 무엇을 통해서 키워지는 거죠? 안다라는 건? 교육. 교육.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안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보다 나은 삶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왜 자식한테 그렇게 자기는 공부를 안 했으면서 자식한테는 왜 공부하라고 하는 거죠? 걔가 지금의 나보다 더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하니까 그랬잖아. 그런데 왜 공부하라고만 그렇고 제대로 방법을 못 알려줬냐고요. 배우질 않았으니까. 자기가 안 했기 때문에. 그럼 자기가 안 했으면 지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안 해. 왜? 습관이 그렇게 돼 있거든. 이거 잘못된 거예요. 애가 뭘 보겠냐고. TV 보면서 공부하니까 들어가서 시험 공부해야지. 다 소용없는 거예요. 보여줘야 돼요. 책 보는 걸. 자, 교육의 목적은 뭐냐면 먼저 선행학습을 하고 그거를 따라할 수 있도록 해주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교육의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라고요. 교육이라는 건. 그러면 그 교육에 그러니까 집약체들이 있어요. 독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쓸데없는 거 말고
우리가 이제 배운다라는 거에 쓸데없는 거 쪽은 뭐냐면 소설이라든가 가장 쓸데없는 시라든가 에세이 이런 거 심리적으로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교육적으로는 도움은 안 돼요. 나를 실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가령 지금 세상에서 만약에 내가 자격증을 따야 된다. 자격증을 공부를 하는 거는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태백산맥을 읽고 있다라고 가정하자고요. 그거예요. 소설. 소설 태백산맥 장편 소설이 있어요. 10권짜리. 한참 많이 읽어. 그 전에 한 명이 있어요. 자기 책을 너무 사랑하는데 계속 무협지를 보고 있는 거야. 무협지를 보면 세상이 보인대요.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꽉 막혀 있어요. 무협지. 책일까? 독서일까 그게? 누군가와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책이 있어야 돼요. 아까 얘기한 자격증 같은 경우는 그 예외이지만 토론할 수 있는 책들이 있어요. 자기 개발에 관련된 책들. 그 다음에 강연들이에요. 강연들을 듣고 그 강연에서 내가 필요한 거를 내 역량으로 갖고 오려면 역량 강화라는 건 행동할 수 있는 걸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걸 가르쳐도 그걸 내가 내 걸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주지 않는다면 배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인지라는 거를 한다라는 건 내가 스스로 배워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아는 과정에서 생각이라는 게 필요해요. 생각이 있고의 차이가 여기서 또 나오죠. 어떠한 생각일까요? 하나를 배워서 열을 한다라는 건 생각을 해서 가지를 넓혀 놓는 거거든요. 열을 가르쳤더니 하나를 알더라라는 거 뭔 소리예요? 생각이 없는. 그렇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 생각은 뭘까요? 생각. 사색이요. 사색. 사색. 어떠한 사색이요? 사실 그 배운 거를 돌아보는 거죠. 돌아보는 것도 있고 주제를 놓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 주제에 확장을 시키는 방법도 있고 미래에 어떠한 타깃을 놓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 건지 거꾸로 오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시뮬레이션은 그렇죠.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진행 방향이 일직선 진행 방향이 있고 생각이 확장 방향이 있고 또 미래의 것을 거꾸로 오는 방식이 있어요. 역순 방식이. 어떠한 형식이건 사색이 필요해요. 생각이 필요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내일 되면 잊어버리잖아. 그래서 메모가 필요해요. 제가 어젯밤에 강의안을 생각한 거를 메모를 컴퓨터에 해놨어요. 핸드폰에서 먼저 메모해놓고 컴퓨터에 해놨어요. 박민 선생님의 강의를 요약을 해야 돼. 그런데 어저께 강의 들었던 그 두 분의 강의에서 느낀 게 있었을 거예요. 딱딱하다, 재미는 없다. 갖다 그대로 그냥 움직이면. 네, 딱딱하다, 재미는 없다. 그 뒷바꾸가 바로 들어왔어요. 분명히 요청한 건 요약이었거든요. 근데 요약했는데 복분만 해놓은 거야. 자기 강의가 아니야. 재미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거를 안 해놓은 거야. 인지하고 생각하고 메모가 안 돼 있던 거예요. 그냥 단순히 복붙하게 바빴던 거죠. 내 거가 돼야 돼요. 인지가 된다. 행복하려면 내가 무엇을 하는지 인지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내가 인지하고 생각하고 메모한 것을 행동으로 나와야 돼요. 행동으로. 사색과 메모까지 돼 있으면 행동으로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지죠. 그렇죠. 사색과 메모까지 돼 있으면 행동으로 나오게 돼. 그런데 행동을 하는데 얘가 안 돼 있는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전부 에러 나오죠. 그렇죠. 그냥 에러가 나요. 이게 바로 티가 나지 않아요?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 바로 티가 나요. 어떤 티가 나던가요? 실수만 가리고. 아, 실수. 어떤 실수들을? 그냥 본인이 실수한 것도 모를 때도 있었죠. 실수한 것도 몰라요. 실수한 걸 알면 다행이야. 그거 똑똑한 거야, 그 정도면. 실수한 것도 몰라요. 행동이 앞서니까 실수는 당연히 많고요. 그게 벌써 다 보이고요. 행동이 앞서니까 말이 앞서죠. 왜 말이 앞선다고 표현하냐면 행동에 대한 책임을 못 지는 거야. 그러니까 말로 덮어요, 계속. 근데 그 말이 앞뒤가 또 안 맞는다? 그러니까 우기는 거야. 어떠한 말로 우겨요? 변명으로. 이 변명으로 우기는 게 티가 안 날까?
변명으로 우기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 말들이 있어, 단어 표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응? 그게 아니고, 아, 맞지. 맞아. 여러 가지 수식어들로 끼어 들어와요. 최근에도, 야, 이런 문제가 심각하구나라고. 맞아. 그지. 계속 들어온 거야, 이러고. 근데 내용이 없어. 응? 그지. 그게 아니고. 맞아. 그래서 얘가 그냥 쓰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정확히. 정확히 아니기 때문에 자꾸 정확히라고 단어를 하는 거라고. 반향으로 쓰는 거라고. 하지 말라고 그거. 이거가 다 튀어나와요. 다 변명이거든.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녹음을 해봤을 때 녹음을 하라는 소리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의식적으로 녹음을 하면 잘 안 나와. 무의식적으로 그냥 눌러놓고 그냥 대화를 해보라고. 들어보라고. 그러면 튀어나온다고. 내가 여기서 왜 이런 말을 썼을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깊은 만성이 돼요. 녹음을 안 해. 그래서 이걸 몰라 자기 스스로가. 만약에 이걸 옆에 누가 찍어주면 어떨 것 같아요? 기분 나빠. 기분이 그냥 나빠요? 드럽게 나빠. 뒤럽게 나빠요. 그러면 공통적인 사람들이, 생각 없는 사람들이요, 자기를 합리화해야 되니까 그년 나쁜 년으로 만들어요. 그거 말해주는 사람을. 원인은 나한테 있었는데 항상 바꾸를 해야지 편하거든. 나는 잘났고 나는 똑똑하단 말이야. 나는 했거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이라는 거가 나와야 돼. 이 행동에서는 어떠한 형태건, 생각이 있었건 없었건 똑같이 행동에서는 결과가 있어요. 행동의 결과가 두 갈래로 갈린단 말이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결과로 갈려요. 이게 전부 다 긍정적인 결과로 간다 그러면, 생각하고 행동했을 때 무조건 다 긍정이라고 그러면 세상 모두가 우인일지도 몰라요. 생각 안 하고 한 행동이 무조건 다 부정으로 간다 그러면 세상 모두가 딱 둘로 갈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했건 안 하고 행동을 했건 긍정과 부정으로 가요. 그런데 생각을 하고 행동을 했을 때는 긍정의 가능성이 조금 더 있을 뿐인 거야. 그리고 그 다음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 결과를 놓고요, 인지를 하는 사람들은요, 무엇 때문에? 무엇이 부족해서. 바꿔줄 수가 있어. 그래서 부정도 다시 긍정으로 끄고 올 수 에너지가 생기고,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 이 긍정적인 결과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검토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해내는 사람들은 인지를 하고 행동을 하고 행동한 걸 검토를 함으로 해서 결과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져가는 거야. 그럼 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져가는 게 처음부터 크다는 결과냐고요. 아니야, 작은 결과들이야. 작은 행복들인 거야. 이 작은 행복들이 쌓이면 아까 금전적인 문제, 건강적인 문제,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거야. 그러면 내가 안 쌓아놓은 사람들은 만약에 오늘 1%의 부정적인 결론으로 갔어. 내가 금전이건 건강이건 인간관계 1% 차이도 안 나. 1%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1% 긍정으로 갔어요. 차이 안 나요. 당장은.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확 드라마틱하게 바뀌냐고요. 안 바뀌어요. 근데 5년, 10년, 20년 지나가면은요. 그것이 이제 내공적. 누적. 네. 무서운 차이가 나요. 가령 아까 잠깐 근육 얘기했잖아. 근육. 1년에 1g. 1g을 유지하는, 증가시키는, 어차피 계속 빠지니까 증가하면 유지인 거예요. 1g을 증가시키는 행동을 한 사람이 있고 1g을 빠뜨리는 행동을 한 사람이 있어요. 1g. 한 달에 1g만 할까? 1년으로 할까? 1년으로 하자. 1년에 1g. 10년이면요? 10g일 것 같냐고요. 왜 그렇게 될까요? 나이가 보이고. 비계가 치고 들어와요. 비계가 치고 들어오면서 비중이 더 빨리 줄어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하중이 들어오면서요. 더 빠지고 들어와요. 그리고 근육이 없으면 내가 에너지가 없잖아. 누워있게 되거든요. 더 빠져들어가요. 누워있으면. 그리고 연령이 증가해요. 더 빠져들어가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펭귄 되는 거예요. 그 요즘에 그 펭귄 안 되려고 어깨 딱 펴고. 어깨 핀 펭귄. 아, 그렇지. 어깨 핀 펭귄 되실 거예요. 근데 그거 여보 습관이 되게 무섭더라고. 내가 오늘도 느낀 건데요. 네. 그 계속 여태까지 해왔던 습관들이 어릴 때부터 키가 크니까 앞에 부분에 거의 이렇게 수업할 때도 이렇게 앉았었거든요. 앞에 부분 아니까 뒤에서 안 보인다고 애들이 그러니까 이러고 처음에 이렇게 되죠. 그 다음부터 나이가 좀 먹으니까 이 어깨가 계속 구부러진 게 이게 편하니까 계속 이러고 구부리고 이러고 앉아 있잖아. 걸을 때도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어디서 내가 딱 포인트를 중요하게 딱 느꼈냐면 그 필라테스 강사들마다 나보고 이게 다 구부러져 있대요. 내가 말할 때는 왜 말을 안 들었을까? 말 들었지. 지금도 거기 강사들이랑 얘기했다 이 말이지. 뭐 말을 못해 하여튼. 그래가지고 계속 그걸 지적질을 당해요. 그 처음에는 그 귀에 안 들어왔어. 그러니까 지금 나는 솔직히 이러고 우리 있는 미팅 때 앉는 자리도 마음에 안 들어요. 최고 사이드로 가야 돼요. 제가 왜 앞에 안 앉는데요? 160명 들어가는데 내가 맨 앞자리 딱 잡아놓고 내가 왜 맨 뒤로 빠졌는데요? 저 3시간 동안 서 있었어요. 서가지고 계속 뭐 하는지 알아요? 이러고 있어요. 맨 앞자리는 딴 사람 줘버리고요. 뒤로 빠진 거야. 딴 사람 준 사람은 내가 필요한 사람한테 준 거거든. 내가 필요한 사람한테. 나 뒤로 빠졌어요. 내가 앉은 키가 커. 키는 안 큰데. 다리가 짧다는 얘기네. 아니 다리가 짧은 게 아니라 나 허리가 길은 거야. 그게 이게 계속 이렇게 운동하다가도 여기 이렇게 하고 이 팔 어깨를 펴고 이렇게 살짝 내려놓을때 이렇게 있는 혼자. 응. 계속 지적질을 한 대여섯 번 받았어요. 앉아 있는 자세 봐도 꼴 보기 싫어요. 이러고 있어요. 그냥 이러고. 근데 내가 배에다가 코어 근육 넣는다고 배에다가 힘을 주려니까 이게 뒤로 안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55년? 57년? 56년이겠지. 55년 반. 55년 반. 55년 반 동안 살아온 결과가 뭐였냐고요. 이거였잖아. 요즘은 그렇게 안 보려고 노력해요. 아,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결과가 그거였잖냐고 이거. 그렇게 안 벗는다니까 요즘은 구두 다시 벗는다 자꾸 그러면. 아, 너 그래서 아. 구두 신었어? 어. 아니 오늘 깜짝 놀랐어. 얘가 구두를 다 신네? 그 속으로 생각해. 그 결과예요. 그러니까 기운이 없다라는 것도 그 결과인 거고 그래서 인터벌을 해야 되는데 인터벌 안 하는 거고 어쨌건 우리는 계속 인지를 해야 되고 이 인지라는 거 하려면 내가 배워야지 알아. 이 교육을 통하지 않고는 못 배워. 혼자 둬가지고 깨우친다? 못 깨웠잖아. 돈은 닦을 수 있어요. 돈은 닦을 수 있어요. 그 도는 딴게 혼자만의 도잖아. 그게 잘못된지 잘된 도인지 그것도 모른다니까. 점수만 잘 나가야 돼. 그러니까 인지를 하려면 교육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그 교육에 독서와 강연이 꼭 필요하. 그리고 인지한 거에 대해서 사색하고 메모를 통해서 행동을 하고 행동한 거에 대한 결과를 다시 검토해서 다시 인지를 또 해야 돼요. 이게 계속 돌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게 쌓이고 쌓여서 돌아가는 거거든. 내가 지금 불행하다라고 하면 이거 생각해야 돼요. 계속 돌려야 돼요. 안 배운다? 소용없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꺼봐요.